최근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했었던 그 현 정권 적폐수사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 게,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김의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발언에 대해서도 나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의원님께서는 윤석열의 문재인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? 이게 네,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. 해야죠. 세 번이나 예. 말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실제로 예. 지금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몇 가지 사건,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던 사건들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 쥐고 털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겠죠.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달 전에 검찰이 청와대에다가 사실 확인 요청서라는 걸 보냈답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15명이 기소가 되어 있거든요.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. 네. 여기에 관련된 청와대 일체의 회의록을 다 제출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달 전에 했다는 겁니다. 이걸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니까 재판장이 그걸 보고 아니 이런 걸 청와대가 주겠습니까?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빡빡 우겨가지고 그 요청서가 청와대에 날라온 거예요.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좀 황당하죠. 그런데 그 요청서가 보면 아니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 저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많은 회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일개 검찰청의 검사가 청와대 그 내밀한 밀실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만방자하게 기록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총장과 그 부하 윤석열 사단들이 현재 청와대에 대해서 어떻게 칼을 갈고 있는지 이걸 보여준 한 단면이다. 울산 원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2년 넘었죠. 사건 시작된 지가. 그때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 수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백운규 장관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지시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. 그건 뭘 말하느냐? 이 결정에 대해서 울산 원전 사건에 대해서 장관 선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타고 대통령에까지 가겠다.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을 연결하기 위한 고리 역할로 그렇죠. 네. 김수현 그 정치실장을 걸고 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4번째인가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백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오랜 기간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주질 않고 있어요. 여전히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습니다. 그건 자기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꺼내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. 그걸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. 네.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 현 정부의 적폐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결코 공언으로 들리지 않네요. 네, 그냥 뻥이 아닙니다. 그냥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봤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수사 방향이나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뭐 아이고 참.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적폐수사, 사실은 이전의 역대 대선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우리는 보복 정치하지 않는다,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앞다퉈서 선언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더 이례적이었던 겁니다. 더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. 윤석열 후보는 왜 이번에
그런 식으로 현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다라는 말을 공언했을까요? 두 가지가 있다고 네.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지금 이른바 본부장 비리와 관련해서 자기에게 옥죄어 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수사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.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, 장모 문제, 뭐 코바나 컨텐츠 후원받은 것 등등 아직도 꺼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걸 검찰에 있는 자기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끝날 때까지 절대, 특히 이제 김만배가 내 손 안에 카드를 쥐고 있다. 이거 카드 까면 윤석열 죽어?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김만배가 쥐고 있는 그 소나귀, 이거 꽁꽁 묶어놔. 라고 하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.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. 이게 방어적인 거죠. 공세적으로는 저는 지금부터 신호탄을 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국에 있는 검사들에게 야,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야.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주변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까지 다 자료 모으고 선거 끝나면 바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라는 말로 들립니다. 왜 그러느냐.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입니다. 대통령이 돼도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다른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,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까요? 네, 그 수사를 통해서 겁을 주고 또 실제로 수사를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고 아니면 그런 수사를 통해서 현재 172석에 이르는 거대 정당을 쪼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가장 유용하고 또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그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. 이게 참 뭐 이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국민이 염원했던 검찰 개혁이 결국은 제대로 완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나타나지 않나. 그러니까 지금 뭐 윤 후보가 엊그제도 이제 그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해서 또 한번 파장을 일으켰는데 다 이게 지금 연결되는 다 거잖아요. 똑같은 그렇죠. 그죠? 한 그 물줄기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. 그렇죠. 지금 선거판에서 이른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 언론들이 윤석열과 한 몸이 되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만일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저는 그런 기득권 언론들이 수사의 명분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그런 언론의 뒷받침을 받아서 뭐 검사가 그냥 생사를 바로 쑤시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대개 이제 언론이 먼저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한 뒤에 외과의가 집도를 하듯이 칼을 잡듯이 그런 수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